세상이 빠르게 변해간다. 새 것과 오래된 것의 공존을 넘어 머릿속에 그리기만 하면 금세 눈앞에 펼쳐진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생활 양식에 관한 이야기다. 인류 역사에서 도시는 급격한 변화와 도약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 이곳에서 발전한 수학과 공학, 건축, 교육, 산업이 문명의 모습을 바꿔놨다. 그런데 도시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문명을 표방한 대부분의 도시 활동이 지구와 인류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무작정 환호할 수 없는 시대. 도시 시스템을 진흥화한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Smart city isn't just the technology, digitalization of everything. It's about how we incorporate those into our lives to make us much more, create that balance, living balance for our cities to make them more accessible and resilient and livable. 스마트 도시는 도시 역사에서 도시의 진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가장 첨단 기술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수요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도시의 기술을 가지고 도시의 문제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왔던 도시들이 전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도시는 이미 세계 인구의 절반을 흡수했고 지금도 매일 20만 명이 새로 도시에 유입된다.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가져올 것인가? 스마트 시티 세종 국가 시범 도시, 그 상상의 미래를 열어본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은 현재 진행형의 신생도시다. 2007년 도시계획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2조 5천억 원을 들여 도시 생태계를 완성하게 된다. 도시계획 15년째를 맞는 지금, 세종에는 중앙행정부처 40곳이 들어서 행정복합도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강을 따라 올라간 동북 쪽의 5-1구역. 이곳에서는 아직도 토지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 세종시는 총 6개 생활구역으로 개발되며 구역마다 특화된 기능을 갖는데 그중 5생활권에는 의료, 복지단지와 함께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가 들어선다. 국가시범도시는 백지 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현하는 첫 사례입니다. 스마트시티에 최적화된 자유로운 도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서비스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이상적 모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요즘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연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는 이것은 경비용 무인 자율차다. 이게 뭐예요? 이거 경비로 옷이요. 충성 있어? 또 있냐? 2호도 있으면 1호도 있는 스마트 시티 쓰는 건가? 우리 스마트 시대잖아, 지훈아. 이게 2호. 올리는 건 처음인데? 무인 경비로 옷이라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사람 없이 알아서 이제 움직이면서 순찰도 하는 그런 로봇이고, 뭐 보이시면 이게 센서 같은 거, 이게 이제 물체를 이제 점과 선으로 인식을 해서 멈추기도 하고 이동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고, 이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
이제 불났을 때 얘가 알아서 먼저 딱 확인을 해서 일단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다는 거고, 이게 GPS, 이게 이 상태값을 다 알려줘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줘. 이거 순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순찰 보면은 넓어. 그냥 어디든 다 할 수 있어. 이게 페트롤 다 할 때까지. 알아서 조정을 해주면. 네, 전기차. 뭐 내연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 전기로. 이거는 지금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계속 시험 운행 중이고 다른 뭐 공당 단지에서도 몇 개가 있어. 거기서 계속 운행 중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 이것은 승객 운송용 차량이지만 운전석이 아예 없다. 이 차량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신호나 물체 이동을 감지해 주행, 정차, 감속을 자유자재로 조종한다. 최고 시속 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주로 생활구역 안에서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을 도와드리는 게 최우선 목표라서 좀 천천히 운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km, 10km, 12km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12km다. 10km 빨라졌다. 또 방지턱 같은 경우도 천천히 넘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듯이. 밖에 볼 때 너무 재밌었어요. 밖에 볼 때 네. 차 소리가 어떻게 들렸어요? 차 소리가. 비행기 출발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운전하는 차랑 이 자동차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운전기사가 없는 거. 그리고 또 의자가 양쪽으로 마주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좋은 게 있어요? 있어요. 뭐가 좋은 거 같아요? 힘들게 운전하지 안 하고 저절로 가요. 아빠한테 이 차 사주고 싶어요? 네. 왜요? 힘들지 않게. 승객용 자율주행차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휴대폰이나 정류장 앱으로 호출하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찾아 승객이 있는 곳까지 온다. 타이머 뜨잖아요. 웹페이지 보면 예약 현황이 떠요. 동의한다 눌러주시고, 네, 이제 예약하는 건 끝났고 이제 운행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교통 계획은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고 개인 소유 자동차를 대중교통이나 공유차로 대체해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세종시는 현재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간선 급행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간선 급행버스, 이른바 BRT는 지상 도로에 지하철 교통 체계를 접목한 방식이다.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교차로 신호 체계를 이용해 버스가 가장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교통체계는 세종 5생활권에 들어서는 스마트시티 교통에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기에너지로 달리는 버스가 내부 간선 도로를 순환하며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세종 국가시범도시 안에서는 승용차 대신 다양한 공유차와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BRT와 대중교통 버스와 새롭게 여기 지금 도입되고 있는 신교통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묶을 것이냐, 이 수요와 공급을 잘 매칭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미래교통 원앱으로 이루어지는 마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는 인공지능 개념으로 시민들의 이동에게 최적 경로를 제공하고 그것이 한 번의 예약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편리성을 같이 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내다본 자동차 업체들은 일찌감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이동수단 개발에 뛰어들었다.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장점을 더하고 단점은 줄인 스마트 교통 체계.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절박함에서 첨단 기술로 찾아낸 해법이다. 우리의 대도시와 주변 지역에서는 1시간이 넘는 출퇴근과 교통 지옥이 일상이 됐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그렇게 고착화된 대도시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려고 한다. 디지털 산업 환경에 적합한 공간 배치로 이동 수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면은 주거 지역이 따로 있고 상업 지역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출퇴근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동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복합 용도라고 하는 것은 주거와 상업이 한 공간에 같이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없애는 것이다. 직주 근접은 이동에 따른 피로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생긴 개념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억제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우리는 이미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학교가 집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에게는 집이 학교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헬스케어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고령자에게는 집이 병원이 되고 환자에게도 집이 병원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기본은 에너지 절감이다. 세종 일생활권에 들어선 주택단지 로렌하우스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한 패시브 하우스. (84제곱미터) 25평형의 복층 구조로 주택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듯하지만 이 주택은 다르다. 입주해서 이제 짐 정리하고 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죠. 전기세, 좀 날씨가 아침에 좀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딱 들어왔을 때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2박 3일 어디 놀러 갔다 와서 들어와도 항상 따뜻하거든요.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와 임대주택을 뜻하는 렌탈하우스를 합친 이름이다. 친환경 고효율 건축 자재로 열 손실을 최소화했고 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자급자족한다. 그렇게 자체 생산한 전기량이 세대는 물론 전기차 충전기에도 공급할 만큼 넉넉하다. 여름에 햇빛이 더 세잖아.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여기 보면 생산된 게 더 많잖아, 그지? 이런 게 이게 남으면 다 저축이 되는 거야. 거의 한 맨날 100 정도씩 맨날 남는 것 같아. 근데 여기 200이 남았죠. 지금 8월 달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저희 전기 사용량에서 자체 생산 전기를 뺀 실제 청구 금액은 11,250원. 돈이 나오는 거죠. 청구 금액이 고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TV 수신료,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 전기료는 2,000원대로 떨어진다. 1,750원이고요. 지금 여기 도시도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오생 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환상이 좀 있어요, 엄마들이서. 아니야, 오생 가고 싶어, 엄마. 스마트 시티 살고 싶어, 엄마. 신기할 것 같아요, 그냥. 예. 자동차가 이제 주차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뭔가 생활 방식이 거기는 또 다를 거잖아요. 좀 더 배워야 될 수도 있고 미래적인 도시고 그냥 궁금해요.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에너지 소비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교통과 건축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충전,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로 에너지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와 태양광,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가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작동하는 착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생활의 편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세종 국가시범도시. 그 상상을 현실로 바꿔놓은 촉매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이다. 올해 66인 심정희 씨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40대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혈압을 자주 그리고 꾸준히 측정해야 하는데 집에서 쓰는 기기는 정확하지 않고 병원이나 보건소를 자주 찾기도 어려웠다. 제가 산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혈압 측정하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편리하더라고요, 그게.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미래에는 의료 서비스 또한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혈압은 이제 매일 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혈압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시티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응급 상황이 아닌 건강관리형 질병인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네, 지금 보시면 혈압이 수축이 149, 이항기 91이에요. 네. 약을 잘 드시고 있지만 이 정도 혈압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혈압이 아마 계속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재셔서 잘 네, 모르셨을 네,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혈압을 측정해 주시고 모니터링 잘 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심전도 이 병원에서는 환자를 24시간 관찰하는 스마트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호인력이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늦게 그런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꽤 왕왕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았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개발한 심전도 측정기다. 작은 측정기를 몸에 붙이기만 하면 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메뉴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부정맥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로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아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실수로 이렇게 패치를 뗀다거나 신호가 잡히지 않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심장질환 가족력을 지닌 김원태 씨도 소형 측정기 임상 실험에 참여해 효과를 실감했다.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찼던 것 같아요. 봤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이게 기분이 안 좋았던 증상이 한 몇 번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나의 이런 안 좋았던 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구나. 스마트 시티 같은 데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집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다면 곧 자기 집 안이 병동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오히려 병동에서 이제 계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병 원내 감염이나 다른 문제들을 다 피하면서 좀 더 회복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은 대체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방치됐던 지하철 부속시설. 이곳에서는 빛이 없는데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로 샐러드 채소 농장을 운영한다. 실내 생육 조건을 과학적으로 조성해 지상에서 3모작하는 샐러드용 채소를 17모작으로 재배하고 있다. 도시만의 이런 인도어 팜들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먼 거리, 원거리에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물류 코스트라든가 탄소 발자국을 다 없애는 개념도 우리 환경에 좋아지게 된다고 보고 있고, 스마트 시티 같은 데도 이런 파밍들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농민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들을 바로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먹거리의 신선함이나 재료의 이제 신선함들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비 계층이나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은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안전 분야에도 적용된다. 붕괴나 추락, 매몰 위험이 높은 현장의 작업을 안전한 실내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다면 인명사고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파밍 완료. 스마트 시티의 안전에는 소형 무인 항공기 드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번 헬멧 해제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 장구를 고의로 벗거나 사고로 벗겨졌을 때 2번 조끼 해제 부탁드립니다. 공중에서 모니터링하던 드론이 이상을 감지하고 위험한 정도까지 식별해 관제소에 알릴 수 있다.
그동안 압축 성장에 발맞춰 개발된 신도시는 너무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몸살을 앓는 곳으로 전락했다. 그러한 과거를 뒤로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을 도시에 접목한 것이 스마트 시티다. 세종국가시범도시는 단순하게 수익성을 따지는 건설이나 건축에 그치지 않고 시범도시를 이끌어가는 비전과 철학을 정립해가면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큰 규모로 조성하던 기존의 신도시와는 다르게 국가시범도시는 15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그 현재 도시 모델은 사실은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기술이 도시 기반 시설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창조적 인재들이 그것을 참여해서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도시는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즐기는 도시 생태계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히 세종시에는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 2020년도 세계 IT 가전 박람회 CES는 스마트 시티를 전년에 내걸었다. Absolutely. Smart cities. That is just the start. And in the 2020s, IoT actually stands now for the intelligence of things. From cybersecurity to blockchain to quantum computing. Actually, what CES is, it's an intersection of people and technology connecting to build a smarter, safer world. CES의 관심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시장도 해마다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1월에 열린 세계 IT 가전 박람회에서도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이 강세였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벤처, 창업기업 500여 곳이 참여해 스마트홈과 헬스케어, 드론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저희는 퍼스트마일부터 라스트마일까지 물류를 배송할 수 있는 관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모든 게 무인이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부터 그리고 드론, 지상 로봇 간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가장 안전한 등급의 안전 인증을 받았다라고. 자동차가 그 디바이스가 되고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메타버스와 연결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정말 모빌리티의 민주화, 그래서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빌리티가 저희가 꿈꾸는,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모빌리티 방향입니다. 국내 한 기업은 수소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였다. 수소 연료 전지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이게 이제 수소통이고요. 수소통은 10.8리터 용기에 수소가 350바로 채워져 있습니다. 350바가 들어가 있어도 수소 자체가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수소 무게는 약 한 250g 정도로 완충했어요. 수소 배터리는 사용 시간이 짧은 데다 내장량이 적어 고갈 위기에 놓인 리튬 배터리의 강력한 대안이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리튬 배터리 기반의 드론 비행체는 그 비행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 비행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또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는 훨씬 더 적은 비행 시간이 현재는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행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연료전지라는
이러한 수소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제품에 적용했다는 것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해 지역에 또 해상 풍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그런 영역에 뭔가 물자를 배송하거나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풍력 발전소를 점검한다든지 해서 네덜란드에 처음 이제 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데모나 시험 비행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은 태양광 패널을 드론에 장착했다. 주간에는 태양 에너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 비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해마다 50%씩 성장하는 드론 시장. 자, 구글 어스 버전 732 확인. 예, 이상 없습니다. 예. 기업들은 이미 드론 고속도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맵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전파 맵을 통해서 그 상공의 드론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서 드론이 안정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1년에 실증 사업을 벌였다. 오케이. 드론 융합 산업과 기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수록 세종 국가 시범 도시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드론이나 UAM이 좋은 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많은 데이터들을 3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지상 데이터와 같이 결합을 시키면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 또 신산업이라는 부분을 다시 같이 또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8세기부터 상업과 산업의 도시를 형성한 유럽에서는 도시 문제의 빛과 그늘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해법에 다가서고 있다. 전설적인 축구 선수의 이름을 딴 요한 크루이프 경기장에서 환경도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볼 수 있다. We are standing for sustainability, everything, especially in terms of energy and waste. 2 years ago, we did a replacement of the chairs. What we have done with the old seats, we make furniture, thousands seats for using at home. So it was a very unique item for the fans of the club. 원래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했으나 다른 도시에 밀리면서 경기장은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었다. 최소 3만에서 최대 6만까지 수용하는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경기장 지붕을 이용해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그 생산량이 충분치 않았다. Roof is not big enough to put so much solar on the roof. So we come with an idea is, what if we store it, the energy the whole week, put it in a battery and use it 1 time a week when the stadium is open and we are playing football. So it was a sort of battery and a storage facility where we can put our energy during the week, put it in a battery, and at the moment we have an event, we use this energy. And it's not only to make our energy consumption more green, but also to create a sort of backup. And a problem in the net, and we coming into dark, then the battery will take over and we can easily continue the event.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도 친환경적이다. 4, 5년 쓰고 성능이 떨어진 자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함으로써 배터리 수명이 5년이나 늘었다. So here are the battery racks, and they are connecting with the inverter who is standing there. And from this inverter, we make a connection to the grid of the building. So sometimes the energy flows
from the battery to the building, all coming from the grid to the batteries. Inverters are also bi-directional. 이로써 요한 크루이프 경기장은 도시의 체육 시설뿐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허브, 데이터 허브로도 작동한다. Here you can see here is the arena located, and you see here are our neighbors, the building, not only the railway station but also ING, the big bank, and the houses from the citizens. And because we have everything connected, we are able to exchange services, data, and very important thing is behind this is also data. You know, we are using data for not only to make dashboards, but also to learn, you know, how the city is working. Not so many people inside in the neighborhood, but also to become more predictive. What can we do next time differently to make it to optimize the use of the building and the city? 국내 도시들도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 발전시켜가고 있다. 인구 1000만의 세계 도시들 중에 가장 고도화된 교통 체계를 자랑하는 서울. 서울은 일찍부터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급격한 인구 팽창과 교통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내가 퇴근할 시간에는 어디가 혼잡하고 언제쯤 가면 소통이 원활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잡 구간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하고 있고요. 버스도 언제 가면 앉아 갈 수 있는지 또 노선별로 혼잡도 서비스도 예측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버스와 일부 택시에는 현재 GPS와 센서, 블랙박스 등이 장착됐다. 이 기기들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서비스 내용과 품질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다. 차량의 위치 정보와 속도, 사고나 이런 돌발 상황 등을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러한 위치 정보라든지 운행 정보, 돌발 상황 이러한 것들을 가공을 해서 그 정보를 전파를 하는데요. 2005년 이후에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2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저희 토피스가 수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진화하면서 단순한 교통정보뿐 아니라 시설물이나 도로 상황, 사고에 대한 정보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쌓은 정보 데이터는 국내외 다른 도시에 적용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서울시는 인구 1000만에 하루 통행량이 3000만이 넘습니다. 이런 복잡한 서울의 교통 상황에서 실증된 사업이라면 지방의 어느 도시에 가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 어느 도시에 가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 세종에서는 교통뿐 아니라 도시 안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도시통합정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가방을 날치기 당했어요. 날치기범 용의자가 어떻게 됐나요? 네, 상의는 주황색 입었고 제 가방이 갈색 가방이에요. 아,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아시나요? 수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처로 순찰차 출동을 시켜주세요. 현재 신고 체계로는 경찰이 출동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로 범죄뿐 아니라 긴급 의료나 교통 안내, 에너지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 방범 CCTV가 2,650여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정보를 AI가 분석을 통해서 관제 효율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람의 쓰러짐, 싸움, 화재 등을 AI가 분석을 한다든가 사람을 추적을 한다든가 차량을 추적한다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관제 효율화에 획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는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은 각 영역별로 모아서 각 영역별로 안에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이터 허브는 이렇게 교통, 건강,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을 상호 간에 결합해서 교통과 건강 또는 교통과 환경, 건강과 환경 간의 다양한 영역 간의 결합들을 도모해서 더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계획과 운영에 꼭 필요한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와 보안 규정이 필요하다. 해외 도시들은 기술 도입에 발맞춰 일찌감치 제도를 정비해왔다. 여행객 정보를 수집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스테르담의 국제공항. More than 5 years ago, we installed thousands of beacons inside our terminals and also throughout the airport. What we do with data is try to connect those different points, your check-in, safety, dropping off your bag, and also getting to the gate. And for all of this, we have data points. When it comes to PII, we are completely compliant with all the data points that we use. And we also anonymize and make sure that this data cannot be accessed by anyone else or used for non-intended use cases.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설계에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0년에 걸친 신도시 개발 경험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국은 KCT 세계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 개발과 도시 문제 해법, 그리고 프로젝트 실증 사업을 함께하며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다. 스마트 시티에는 한국만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둘째는 송도, 동탄, 판교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시티 조성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도시 개발 경험입니다. 이러한 강점들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 시범도시 프로젝트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다. 그러나 거대한 인프라로 가득한 도시 계획에서 시민의 생각은 무시된 채 난개발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성공을 향해 내닫는 마철루의 도시 뉴욕도 달라지고 있다. New York has, ever since it was founded by the Dutch, in the 1600s, it's always been a very forward-looking city. We don't cherish our history quite as much as other cities, right? We just build, money, right? And so we build on top of itself, and the city itself becomes this sandwich of many, many layers of our historical heritage. I think that projects like the Lowline enable us to engage with that past, rediscover some of the lost history of this complex city and the vibrant city of New York. 뉴욕의 지상은 이미 포화 상태로 교통난과 부동산 지옥으로 악명이 높다. 반면에 뉴욕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지하철 노선 내부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숨어 있다. 제임스 램지는 지난 2018년에 광활한, 그러나 빈 무덤과도 같았던 이곳을 생기 가득한 공원으로 바꿔놨다. 나사에서 적외선 전파를 연구하던 과학자 램지는 지하에 태양빛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쾌적하면서도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를 설득했다. 무작정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 짓기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 그것이 오래된 도시의 스마트 시티 철학이다. And actually use it and redeploy it in places where you don't usually have natural sunlight. Number one, it's good for our health. Natural sunlight has wavelengths that actually affect our brain chemistry, actually very good for people's well-being, right? In harvesting actual sunlight, I mean, the sun is free, right? And so we live in a time where,
energy levels, energy prices fluctuate, and our ability to sort of bypass that and actually collect these free sources of very powerful light is something that I think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we start to run out of fossil fuels. 서울 종로에도 뉴욕의 지하공원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곳이 있다. 인공 조명으로 가득하기 마련인 지하 공간에 자연광을 끌어들여 생기 넘치는 식물 정원을 조성했다. 계절별로 시민들을 위해서 꽃들을 교체해서 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계절에 따라서 잘 자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좀 더 모인다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보다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보다 작지만 알찬 결실을 맺은 이곳은 지하 상가로 운영하다 문을 닫은 곳이었다. 이곳은 사실은 거의 버려진 시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원리는 간단하다. 지상에서 고밀도로 집광한 햇빛을 특수 제작 렌즈로 전달해 지하까지 비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곳에는 지하에서 키울 수 없는 꽃과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저도 처음에는 좋아한 줄 알고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저기 보시면 동백꽃도 있어요. 동백꽃이 진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뭐 지하철이지만 지하에서 공기가 아무래도 탁한데 이런 탁한 공기가 이제 좀 신선하고 퓨어한 공기 마시면서 여기서 이제 프리마켓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때마침 종로의 명물이었던 서점도 긴 휴지기 끝에 다시 문을 열었다. 접근성도 지하철역 안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전 책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해서 한 번쯤 와볼 것 같긴 해요. 스마트 시티가 기존의 도시 계획과 다른 것은 도시를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을 더 보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오래된 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Here we are at the start of the High Line. We have the Whitney Museum behind us. These are our offices right here. That's where all of our staff works. You've got the beautiful Hudson River to this side. You'll be able to see, you can take a peek at Little Island over here as well, our newest park on the west side of Manhattan. With the preservation came the rezoning, which allowed for this kind of monumental building that's occurred here with these sky-high luxury apartment buildings. 뉴욕 하이라인 개발 사업은 7.5m 높이의 방치된 철도 선로에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됐다. 더불어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해 기업과 시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켰다. We drew over 8 million visitors in 2019, and it's become one of the hot attractions on every tourist map for people that come to New York City. 1930년대까지 축산 화물을 운송하던 낡고 녹슨 고가 철교가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뉴욕의 역사와 시민의 행복을 함께 살린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얼굴이다. We ask everyone who comes to the High Line to participate in drawing what the city means to them. 개발과 보관, 기술과 문화 사이에도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해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도시 계획에 나설 때 가능하다. You see this trend that these old pieces of infrastructure which might have divided communities before, and that someone's come and taken it and preserved it and reused it to become an amenity for the city, they really are catalysts for a different kind of development and support for those neighborhoods.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과 업종, 문화가 공존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스마트 시티는 그러한 도시 생태계를 지혜롭게 설계하고 갖고 나가기 위한 모델이다.
월드컵 경기장과 하늘공원이 있는 서울 상암동. 이곳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악취와 오염물질 가득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이 지역에는 사람도 없었고 생산도 없었고 생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산업 생태계의 회복이 우리의 미래의 그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무언가 하는 이런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디지털 미디어였습니다. 상암동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재탄생했다. 거대한 배드타운으로 변해버린 신도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곳에서 살고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순환과 회복의 생태계를 목표로 했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미디어 산업을 하다 보니까 영화 배우도 오고 탤런트도 오고 연예인들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생산의 그 주제와 그 정체성은 결국은 미래 산업과 시장 그리고 교육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 세종시 인근의 교육기관들과 이런 미래를 좀 함께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을 통해서 산업의 어떤 특화 그리고 그 특화가 도시의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실험장으로 통하는 암스테르담. 마이너 테레인 리빙랩은 그 중에서도 심장부에 속한다. It wants to position itself as the first circular city in Europe, and so all of those issues are definitely of enormous importance for the city of Amsterdam, and investing quite heavily into the resources, into the programs, into the solutions and services around those types of topics. Memory serves, I think there are about 800 people doing stuff here. So they could be running the school. So below us is the Growth Tribe, which is Europe's fastest growing growth hacking university. Next to us is the AMS Institute, looking at research partners with MIT and Boston and TU Delft and Wageningen University to explore all of those urban challenges. 스마트 시티 리빙랩. 즉, 생활 실험실로 불리는 네트워크의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개인이나 공동체뿐 아니라 정부 기관, 글로벌 기업이 함께 스마트 시티에 관한 사안들을 연구하고 실험한다. 도시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마트 시티 세종 국가 시범도시 역시 시민 참여가 두드러진다. 1, 2, 3하고 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좀 스마트 버스 정류장, 그다음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단속 솔루션, 4, 6생활권 같은 경우는 흡연 문제를 좀 공통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한정성 사람들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여기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지금 이슈화를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합쳤을 경우 효율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다 보니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에서도 압축 성장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획은 정부가, 시행은 기업이, 그리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단계별로 책임 주체가 변경되거나 나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종국가시범도시는 공공,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주 의견으로서는 공공 와이파이. 자원보다 자본의 효율을 더 중시하는 도시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스마트하지도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들이 다 같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도시의 주인공인 시민을 배제하고
일방적, 획일적으로 만들어내는 도시 모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의견으로 내고 그 의견들이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에 제가 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은 정부나 산업, 시장이 움직일 뿐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인류의 절반을 품은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구와 인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을까? 세종 국가 시범도시의 도전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바로 스마트 도시의 정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만들기가 스마트 도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See the light of a new day dawning. Feel the love from a beating heart. Catch a ride to the top of the world. This is where we start. No, we can't make a life.